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과 함께 2 이어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영화 공작이요 입소문을 타고 흥행 가도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 영화가 전체적으로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 다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사실 헐리우드 대작 미션 임파서블이 있는데 우리 한국 영화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3파전인데요. 일단 신과 함께 인과양 속편이죠. 저도 원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신과 함께 이제 인과 인원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는 영화가 공작이에요. 공작원 우리나라 이제 안기부 공작원이 북한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신분을 들킬까 말까 하는 굉장히 좀 스릴 넘치는 그런 영화 같고 그다음에 목격자라고 좀 잘 안 알려진 영화인데 이 목격자도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영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영화 공작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이 카메오로 출연한 이효리 씨 화제가 진짜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영화를 보면은 모든 분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남북 관계가 막 급변하고 있고 비핵화가 되느니 마느니 우리가 하고 있는데 90년대의 대북 공작 얘기가 먹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몰입이 되는 게 이효리 남측의 최고 미녀이자 인기 가수, 북측의 조명애, 어찌 보면 이제 인민 배우, 인민 가극단 이제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광고를 2000년대 초반에 찍습니다. 이 광고는 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어린 세대를 빼고는. 그런데 그 한 편의 CF를 찍기까지의 뒷이야기가 쫙 풀려 나오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흑금성이라는 이제 아무명을 가진 박채서라는 사업가가 황정민 씨가 연기를 하면서 정말 리얼리티 높게 등장하고요. 북측의 대북 자금을 총책 관리하는 베이징의 담당자. 이건 이성민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장면이 북한 주석궁에서 다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딱 등장하는 장면이 기주봉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배우 기주봉의 얼굴은 완전히 사라지고 김정일의 얼굴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특수 효과와 CG가 공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말티즈 개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이 실제로 이제 키우고 데리고 다녔다는 개에 털 관리에만 2,500만 원 들였다고 합니다. 털 관리만? 그 감독이 내가 독립영화 찍을 때 2,000만 원으로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 개털 관리에 2,500만 원이 웬 말인가? 손톱 발톱은 뺀 겁니까? 빼고 털만. 그런데 이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정도 투자한 효과가 영상에서 나오니까 좀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보시면은 정말 몰입감 있게 흘러간 시대의 남북 관계의 비사를 생생하게 영화 한 편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느덧 이효리 씨가요 불혹이 됐다고 합니다. 왜 제가 갑자기 슬퍼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효리 씨가 이 광고 촬영할 당시에 27살이었고요. 북한의 조명애 씨가 2살 어린 25살이었습니다. 남북 최고 미녀들의 만남. 그 당시에 정말 화제였었는데 광고 모습 잠시 보시죠.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 효리를 처음 본 순간 참 커웠구나. 같은 여자로서 만나보고 싶고. 저 광고를 보면 왜 제가 좀 살짝 이렇게 전율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초의 남북 합작 광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최고의 스타였었고 조명애 씨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이 CF가 그러니까 지금 흑금성이라고 하는 박채서 씨가 성사시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은 그거죠. 그런데 저 한 편의 CF가 찍어지기까지 10년의 세월을 정말 공작원으로 암약해야 하는 이 정말 블라인드 요원의 비애, 거기서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블랙 요원의 비애가 아주 처절하게 담겨 있고 몇 번 생사의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이 영화의 강점이 뭐냐면
액션을 기대한 분들은 다 실망이에요. 액션이 안 나오네. 첩보 영화 그러면 네. 액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총 한 방 안 쏘고 예.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저 아까 이효리 씨가 나이로 제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항상 나이죠. 내가 2살 많으니까 언니네? 그러고 말 바로 놓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 마지막에는요. 이 두 명의 스타가 조명을 받으면서 CF를 찍으러 올라가고 그 뒤에서 남북의 정말 의리와 우정을 나눴던 두 요원들이 예. 눈물을 흘리면서 제외하는 장면이 라스트 씬인데요. 네. 눈물 펑펑 납니다. 정말. 네. 영화의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가요? 안 본 분들이 좀 예.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아니, 한데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나도 영화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분명히 같아요. 보세요. 조명혜 씨는 다른 분이 대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명혜 씨의 소식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조명혜 씨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이 성사될 뻔했다 이런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박재서 씨가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생각보다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박재서 씨의 지인이 조명혜 씨를 딱 보면서 좀 참하다. 우리 집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남편과 조명혜 씨를 한번 결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인 이제 위원장이 오케이 하고 우리 대통령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남자 측 그 아버지가 이제 조명혜 씨를 평양 가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 그 부모님들이 북경 가서 상견례까지 했는데 예. 결국에는 무산이 됐잖아요. 왜 무산됐냐면 이 국가정보원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국가정보원의 방해 때문에 아쉽게 이 결혼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명혜 씨 얘기 뭐 좀 더 해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이 광고 찍고 나서 나는 조명혜 같은 스타일이 훨씬 좋아. 무슨 소리냐 촌스럽게. 난 이효리 같은 스타일이 훨씬 좋아. 막 서로 싸우고 그랬었는데 조명혜 씨 같은 경우는 뭐 특유의 돌직구식 발언으로 그 당시 아주 화제가 굉장했어요. 남녀 북녀가 만난 거잖아요. 둘 다 뭐 정말 그 영상으로도 그 매력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요. 각각의 개성,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조명혜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효리 씨 인기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남조선 여성이라 만나보고 싶었다. 근데 만나고 나서 돌직구는 왜 머리는 그렇게 물을 들이고 이게 조선 여자가 왜 서양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있어도 충분히 고운데. 근데 사실 그게 또 반증이 되는 게 조명혜 씨는 전통적인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기도 하거니와 머리도 단정하게 곱게 빗어서 꼭 묶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냥 조선 여인의 상징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옛날 그림에서 화폭에서 걸어 나온 느낌인데 그런 또 이 비판이나 비난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건 스타일의 차이인 거죠. 최근에는 이제 뭐 북한 분들도 상당히 이제 서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효리 씨 그리고 조명혜 씨 진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효리 씨가 출연한 남북 합작 광고를 성사시키고 또 특수 공작원 활동을 했던 이 암호명 흑금성 박채서 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주목받았던 장면인데요. 이 박채서 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광고라는 것은 그 당시 북에서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북한 내에서 누구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 광고를 하자는 말을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 자체가 북으로부터 완전히 제가 우정 포섭이 되는 그 신호를 판단할 수 있었죠. 김정일 위원장이 뭐 결혼 제의까지 했다면서 저를 잡는 북의 내 어떤 그 인적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영화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게 실제 사건의 후일담입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위 이제 강제로 결혼을 당할 뻔했다 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그러면 북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채서 씨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나중에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임무가 끝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여인의, 한 아가씨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당할 수 있고요. 하나,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요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 부인이 있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결혼은 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흑금성이 왜 북한에 잠입을 했고 대북 북파공작원이 돼서 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북핵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당시 안기부의 공작도. 그래서 북경에 가서 사업가인 척하고 북한의 총책을 만나고 그 신임을 얻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데 자, 골동품을 좀 팔아오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럼 북한과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 그때 광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 북한에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뭐 금강산, 네. 백두산을 비롯해서 평양시내 등등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으면 세계적인 관심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광고 개념이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누구도 위원장을 설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서 우리 위원장을 설득을 해보시오.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야기가 풀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광고를 찍는다는 핑계로 영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북핵 문제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90년대 저 장면을 보시면 지금의 정세하고도 맞닿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땐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했었을 것 같은데 쫄깃쫄깃했겠죠. 네. 정말 정체를 들키면은 목숨까지 잃을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북한 공작원의 일, 행동 정말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죽을 뻔한 장면이. 심지어는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마비시키는 약을 먹이고 신문을 해요. 근데 정보사 소령 출신이거든요. 예. 아니 국군 정보사령부의 장교 출신인데 북한이 믿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세뇌해야 하는 공작원의 아주 깊은 고뇌가 아주 이 세밀하게 잘 묘사돼 있는 수작입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에서 이 지금 얘기한 박채서 씨로 보냈던 배우가 바로 황정민 씨입니다. 그렇죠. 뭐 자타공인 뭐 베테랑 배우지만 이번 역할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액션을 해서 그 어떤 흔적을 남기면 실패작입니다. 액션보다 더한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사업가로서 다가갑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사람을 북한 사람을 속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말투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1인 2역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배우 황정민 씨는요 실존 인물이죠. 박채서 씨를 영화를 위해서 또 직접 만나기도 했다면서요. 황정민 씨 영화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했더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실존 인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만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봤는데 처음 느낌은 그냥 동네 아저씨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딱 보는데 좀 뭔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눈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없었다. 눈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큰 바위 덩어리 같았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 뭐 지금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또 흥행을 할지도 요새 사실 뭐 1000만이 너무 쉽게 넘어서 그런지 뭐 300만 하면 뭐 좀 적게도 느껴지는데 사실은 열흘 만에 300만이면 대단한 거죠. 네. 정말 그 스코어거든요. 기록입니다. 예, 네. 정말 기록입니다.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명 태움 사건으로 논란을 겪었던 서울 아산병원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간호사분들한테요 신발 대신에 수면 양말을 좀 착용해라. 이 강요를 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예, 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간호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측에서 신발 대신 수면 양말을 신으라고 했다. 저는 처음에 이거 기사를 보면서 왜 수면 양말을 신으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병실에 보면 1인실, 2인실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비싸죠. 그 환자들이 좀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간호사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제 좀 또각또각 소리가 시끄럽다. 그 그런 얘기인 소리를 안 건가요? 들리게 하라. 그래서 아마 병원 측에서 그러면 그 신발을 신지 말고 예. 소리가 안 나는 수면 양말을 신어라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원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좀 바닥에 위험할 수 있는데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발 대신 양말 신어가지고 간호사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지금 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게 간호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자기가 직접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간호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고 실제로 실행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간호사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내부적인 반발 때문에 무상이 되니까 마치 병원이 스스로 이제 처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측의 말 그리고 간호사의 말 또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이 수면 양말 글 내부 게시판에 이미 이전에 여러 번 올라왔었다고 하던데요. 네, 여러 번 올라왔었고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관리자가 예. 이미 지시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 이게 뭔지 알아요. 저희 아이가 아산병원에 종종 입원을 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아산병원에서 관리도 받고 수술도 받고 해서 네. 입원을 하는데 심야에 환자와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또각또각 소리가 아니에요. 찌꺽찌꺽 소리가 들려요. 예. 네, 이건 왜냐하면 이제 실내화 고무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네. 그럼 1인실만 문제입니까? 6인실도 문제죠. 여러 명의 환자들이 밤에 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병원 특성상 밤에 검사하러 와요.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그럼 이제 간호사분들의 이 발자국 소리가 신경 거슬리는 게 사실인데 예. 이게 간호사들만 뭐라 할 수 없어요. 환자와 가족들도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그렇네요. 통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분들 또 이 환자 간신히 재우고 밤에 야식 먹으러 가는 환자 가족들 그렇죠. 그러면 수시로 발소리는 들려요. 환자분들도 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럼요. 거고요. 그 환자와 예. 환자 가족은 뭘 신습니까? 슬리퍼를 신죠. 역시 찌걱찌걱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 간호사들에게만 이걸 강요했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럼 아예 숙식을 입원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환자 가족 간호사들에게는 이 발소리가 최소한 안 나는 스폰지로 만든 실내화 같은 걸 좀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대체 방안을 내면 되는데 간호사들에게만 그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어라. 그럼 그 간호사들 얘기는 거기 소변도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샘플로 채취하는 예. 혈액이 있을 수도 물품이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이 주사 바늘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날카로운 게 잘못 떨어져 있을 앰플이 수도 있고 뭐 깨져 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청소를 해서 제 경험으로는 상당히 깨끗한데 청소라는 게 매 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특히 심야 시간에 정말 위험한 걸 밟고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 예. 안전이 첫 번째고 예. 수면 양말은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음 방지나 이건 고객 뭐 만족은 좋으나 예. 간호사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고 좀 새로운 재질의 실내화를 개발해 주시는 게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신발을 신고 거기에 또 수면 양말을 더 씌우는 네.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은 양말만. 신발을 벗고 네. 그 맨발로 수면 양말만 벗고 신으라는 1인실을 얘기인 거죠. 간호사분들한테 지금 예. 돌아다녀라 이렇게 했다는데 과연 이런 아이디어를 간호사분들이 직접 냈을까도 참 의문이 듭니다. 자, 근데 이 글을 올렸던 최 씨, 병원 측 해명을 다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또 병원 측에서는 글 안 내리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러고 있네요. 게시판 관리자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예. 계속해서 글을 이제 계속 올리고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 뭐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간호사가 행복해야지 사실 환자도 행복한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담당 그 환자 수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많아요.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병원 측에서 간호사만 왜 그럼 수면 양말 신깁니까? 의사도 그럼 수면 양말 신겨야 되는 겁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간호사들의 좀 복지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티즌들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병원의 갑질이다 아니다 이렇게 값인 그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한 교수가 SNS에서 네티즌들에게 막말하면서 병원 측을 옹호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병원 측에서 이 저 환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좋은 조치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병원을 옹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들의 인권 문제를 침해한 것 아니냐라고 또 반발하는 네티즌이 있다 보니까 그때 좀 막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면 뭐 당신 어머니가 간호사야? 왜 간호사들 감싸고 그래? 그러면서 좀 심한 이 막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는 뭐 네티즌들이 갈등이 촉발이 되죠. 충돌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는데 한 사례인데 결국은 이게 병원 측도 일리가 있네. 간호사 측이 정말 이 노예라는 생각이 들었겠네. 이런 네티즌 간에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예. 이게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들도 행복해야 된다. 말씀 맞고요. 그럼 간호사만 있나? 의료진, 의사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병원 조직이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네. 간호사들에게만 또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우리가 요즘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예. 좀 원만히 풀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자,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주 도심의 아파트예요. 소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80대 어르신이 좀 다치셨다면서요. 소에 받쳐서 다치셨습니다. 예.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아우 다행입니다. 과거에는 소에 받쳐서 사망한 분도 계세요, 사고가. 그런데 저는 이게 다치신 분 빨리 좀 쾌유하길 바라고 심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부상 정도가 안타까운 건 저 소가 왜 저렇게 뛰쳐나왔을까요? 이유가 있다면서요. 어쩌다 뛰쳐나오게 됐습니까? 도축장으로 끌려가다가 그거를 소는 예. 안다고 그 이른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아니 우리가 예. 흔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가축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안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동네에 도살장이 있었어요. 소, 돼지 끌려가는데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끼리 했어요. 뭐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고삐를 딱 잡는 순간 예. 안다. 직감적으로 예. 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얼만큼 좀 우리가 인도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네. 위생적으로 또 정말 좀 안전하게 인도적으로 도축을 하는지도 네. 늘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이 말복입니다. 또 수많은 강아지들이 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식견 문제가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저 도축장에서 도망친 소의 심경을 우리가 조금 헤아린다면 또 고기를 먹는 입장에서 안타까움도 드는 게 사실이네요. 네. 그렇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는 머리 끝부터 이 꼬리 끝까지 버릴 데가 없다 버릴 그러죠. 데가 없고 네. 모든 부위를 사람들이 다 먹는데 소가 이렇게 도축장 끌려가는 거를 직감적으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갈 때 보면 뭐 눈물도 흘린다는 맞아요. 얘기 많이 듣고 그러는데 참 좀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또 광주 네. 도심에서 이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